오늘 삼성 SDI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아침 방송에서 이 배터리셋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차 캐즘 구간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또 끝이 좀 보이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좀 생각해보자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LG 엔소로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요. 이미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추정치가 2,600억이었는데 1,900억대가 나왔다. 쇼크에 대한 부분과 컨퍼런스 콜을 통한 향후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지난주에 체크를 했습니다. 맞을 매를 먼저 맞았던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먼저 볼게요. 시장은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16% 하회하는. 컨센서스보다? 그쵸. 시장은 눈높이보다. 아, 그렇구나. 눈높이보다 16%를 하회했고, 지금 이거 보시면 영업이익이 2,800억 나왔잖아요. 2,800억. 2,800억 나왔는데 시장은 눈높이는 어디에 맞춰 있었냐면 최소한 3,300억 정도. 최근에 낮아져서 3,100억 정도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낮아지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브레이크다운해 보면 전지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라고 표시된 거는 이어온 약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전기차 캐즘, 수요 둔화 이에 따른 직격탄을 여기서 맞았던 거죠. 전지에서. 전자재료 쪽에서는 선방을 했죠. IT, 소재단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 쪽에서 이런 역성장 그리고 전지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80억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IRA 보조금 이게 한 2천억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발라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적자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IRA 그 보조금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들어간 건데? 감안해서 들어가는 건데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당장 취임 첫날에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조금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 국내에 미국 쪽에 열심히 공장 지으려고 두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의 협박성 발언에 의한 우리 투자 심리 불안감. 그렇죠. 일단은 뚜껑을 열고 보자. 뚜껑을 열어놓고 보자. 그에 따라서 7월 들어서 이에 따른 급등락이 항상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즉 바이든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즉 현 시점에서는 해리스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죠. 그로 인한 2차 전지와 그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감에 따라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였었고요.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가 부각이 되었었을 때는 최근에 이런 특히나 이제 되는 게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나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또 이런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한쪽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 컬러가 약간의 달라지는 가운데 특히 정책적인 이런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전개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2차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게 나왔던데 에코프로도 뭐 매출이 57% 아까 보니까 줄은 것 같고. 근데 에코프로 비해 시장은 정확해. 네. 그래도 적자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흑자가 난 에코프로 BM이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5, 6% 오르면 급등이라고 해줘야지. 아, 급등이죠.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2차 전지 이쪽을 모아놓은 건데요. 삼성 SDI 오늘 어닝 쇼크와 함께 1.49%, 1.5% 가까이 빠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유독 빨간불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특히 5% 넘게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도 좀 머쓱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나 숫자를 보면 사실 머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업이익이 39억을 기록을 했죠.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머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가장 핵심이 되는 쪽은 바로 이쪽이죠. 에코프로 BM. 핵심이 되는 양극재 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회사고 영업이익 3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는 무려 174억 플러스
즉 시장에서는 얼마로 봤냐면 대략 에코프로 BM이 135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오히려 39억 흑자였다. 그런데 39억 흑자를 보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죠. 그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97%. 그렇지. 이게 참, 와, 이게. 무섭죠? 그렇지. 이게 우리가 전년 대비 그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네. 이 변동성? 이거 가지고도 좀 불안해 하는데. 최근에는 그랬었죠. 심지어 현대차나 기아를 보면요. 실적의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 오히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 그래 반영이 돼서 올라왔잖아. 플러스 알파 요인 없어? 엔비디아 봐봐. 최근에 우리 국내로 따져보면 오늘 실적 발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 일렉트릭 정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고서는 지금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사실 오늘 실적이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면서 장중에 5%가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은 전기차 캐즘과 수요도나 그리고 언제쯤 돌리느냐 이런 부분을 숫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비 마이너스 97%. 작년 2분기 그러니까 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2분기에 1147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냐면 자 지금부터 캐파 증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23년보다 24년, 25년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끝도 없이 오르던 리튬 가격이 거의 600불 가까이 올라가던 시점이 사실은 작년 뭐 여름에서 가을, 겨울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한창 여름에 뜨거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숫자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을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에코프로 BM이 이런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적자 마이너스 546억 적자 전환했고 마찬가지로 전 분기에 대비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룹주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내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향후의 전망을 밝히겠지만 삼성 SDI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 한 4분기 정도나 되어야 업황이 소폭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컨콜에서.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도 이런 어려움은 약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캐치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네. 자, 지금 댓글창에서 트럼프는 IRA 폐지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2차 전지주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시거든요. 그렇죠. 예민할 그런 수밖에 얘기. 없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뉴스도 있고 네. 언급했던 뉴스도 있고 또 어떤 뉴스들은 축소 뭐 기업들도 그냥 축소하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외신에 따라서 이게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국내에서도 이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고 논조가 다르고 뭐 이제 가장 강하게는 뭐 폐지 발언 그리고 축소 발언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협상 카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 걸로 좀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분명히 이에 따른 그 투심의 위축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이거죠. 최근에 시장의 색깔이 7월 들어서 변하면서 바이오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런 그동안에 진짜 힘들었었던 PF, 부실 문제가 있었던 건설이 올라오고 그리고 조선 같은 또 이런 금리에 민감한 중후장대한 산업들도 올라오는 부분을 보았을 때 지금 당장의 실적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가 숫자 이면에 투심이 돌아설 수 있는 매크로 환경 자체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네. 금리에 가장 또 민감한 쪽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네.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상하원 그 동시 이거를 그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대통령 마음대로 네.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화당 레드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레드 하여튼 그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경우 웨이브 레드 네네. 웨이브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불확실성 항상 그렇죠. 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 남북 통일될 줄 알았어요. 김정은과 친하다. 그리고 또 이제 당선 첫날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들 전쟁 바로 끝내버리겠다. 뭐 이렇게 워낙 과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재미있게도 SY 스틸텍 같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 세웠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시면 이런 기대감에 빠르게 반응을 시키는 게 또 주가 속성이니만큼 참 시장이 주가가 단순히 실적만 보기에도 그렇고 기대감만 보기에도 좀 불안하고 참 어렵죠. 하여튼 뭐 나온 인터뷰 기사들 또 보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했던 실수가 너무 착했다. 너무 정책들을 순하게 했다. 다시 그래요?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뭐 그 감세, 관세 뭐 이런 때리겠다. 것들. 그다음에 약달러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들이 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한국군 철수 얘기도 있었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래요. 시장은 이미 에코프로 BM에 참 정확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낌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거겠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오늘 다 같이 올라온 게 아니라요.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이게 보통 에코프로가 실적이 잘 나올 때 작년만 하더라도요. 오후 1시 전후에 가지고 좀 일찍이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까지 돌아서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에코프로 PM.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1분기에 그때 60억대 영업이익 그리고 2분기에 39억 영업이익 2분기 연속 그래도 흑자 자체는 지키고 있으니까 3분기 숫자 나올 때쯤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깨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11월 바로 가까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따른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는 금리 인하하는 또 이제 9월과 그리고 11월 대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2분기 실적도 나왔어요. 이게 네. 최악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죠. 원래는 1분기 실적이 최악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올 거라고 그쵸. 예상했는데 2분기가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온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최악일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 줄 것이냐 이 기대감. 이게 바닥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 1층 천장이었나 여기서 더 떨어질 룸이 남아있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요. 오늘도 삼성 SDI 신저가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여타 다른 기업들도 지금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이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그리고 60%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연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 지금 여기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런 그 메탈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요. 탄산 리튬 판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7월 29일자 어제자 기준으로 81.5위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로당 이제 위안이고요. 탄산 리튬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산 리튬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사먹게 양극재 이쪽에 수산화 리튬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은 연초에 소폭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2년도에 그때 거의 600불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이런 리튬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85% 넘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 바닥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올 들어가지고 지금 소폭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 87.5위안에서 109.5위안까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보면 대략 한 25% 가까이 지금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이때 포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 어느 정도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테슬라도 어느 정도 인도량이 증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전기차의 이런 수익성 자체는 일부 둔화되었지만 그에 따른 희망의 빛을 봤었죠. 하지만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요. 다시 한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연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81.5위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등이 나갔었을 때의 한 87위안 대비해서 좀 더 밑으로 지금 내려와 버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바닥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메탈 가격이 돌아서는 모습,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4월 달에 그때 반등이 나왔었을 때 바닥 잡기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메탈 가격이 돌아섰다, 그리고 양극재 판가 6월 정도에 양극재 판가가 14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으로서 좀 올라왔던 바닥 잡기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이 수익성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시점이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밀리면서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낮춰나가는 추세 하락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맞서 싸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메탈 가격 돌리는 거, 탄산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메탈 가격 돌리는 거 확인하겠다. 2번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실적으로서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분기까지는 일단은 성적표가 안 좋았으니 3분기 성적표를 보자.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집계가 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10월 초나 중순인데 한 9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이 7월 30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후에 만약에 신규 접근이나 물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그때 정도의 실적에 대한 LG엔솔에 대한 프리뷰, 삼성 SDI에 대한 프리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점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지지고 떠나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녹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 자체를 한번 노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실적 발표 있고 나서 어쨌건 외국인과 기관은 쌍 매도를 나왔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도 양 매수가 나왔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역시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어쨌든 마감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네네. 같은 배터리 업체인데 거기 LG엔솔도 실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안 좋았어요.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우리가 빼딱꼼뿔리라고 하죠. 기대했었던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거를 기정사실화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닝 쇼크에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래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리막,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내리막 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이런 실적 발표 당일날 어닝 쇼크가 났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이런 빼딱꼼뿔리 현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5.6% 상승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테슬라가 어제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갭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4% 밀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포드를 제치고 자동차 업종의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런 수요 둔화 그리고 수익성 둔화 이런 부분을 극복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전기차 부분에서만 한 마이너스 7% 정도 전년비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전기차 대장인 2차 전지인 테슬라가 돌리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앞서 이제 뭐 메탈 가격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테슬라 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네네. 이 이슈도 있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승하는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 2차 전지를 사실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자율주행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자율주행이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로보택시가 그 발표일이 8월 8일이었죠. 근데 10월 10일로 연기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조적인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뜯어 고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시일이 딜레이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이런 대장주나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이제 시행착오 과정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이 되었다. 제가 이 뉴스만 근래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만 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을 하지만 나아가야 되는 방향 자체는 맞고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테마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테슬라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테슬라를 일각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노아라고 하죠. 관련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한 향후에 모빌리티 쪽에서 구독 서비스 모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10월 10일로 연기가 됐긴 했지만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인하 이번 주 FOMC가 있고 뭐 성급한 사람들은 뭐 이번에 혹시나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9월에 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신호를 이번 주 보여주지 않겠냐 파월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2차 전지주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주가 오르는 시대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 시대 시작하면서 2차 전지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분위기 반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앞서 실적과 메탈 가격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7월 들어서 시장 색깔이 바뀌었다 말씀드리면서 1번 바이오, 2번 조선, 3번 건설, 뭐 방산 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또 금리에 민감한 이런 금융주들도 최근에 뭐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뭐 신고가 새로 쓰기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즉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봤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이오는요 2020년 이후에 21년부터 3년간 내리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알테오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바이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달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1년 내리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작년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올라올 때 2027년도 뭐 2030년까지 막 밸류를 땡겨오기도 했었잖아요. 적게는 3년치에서 뭐 5년치 2030년까지 땡겨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 이 부분만 가지고 2차 전지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가장 이제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1년 빠졌던 2차 전지보다는 3년 이상 빠졌던 바이오 그죠? 그리고 가장 피해가 컸었던 최근에 이제 PF 쪽에 문제가 있는 건설 쪽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조선, 방산 이러한 쪽이 금리 인하의 1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로서 깨졌던 부분, 스크래치 났던 부분을 언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뭐 물타기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아니면 상승에 대한 이미 물리신 분들이 기대하는 그 시점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보자. 네네. 오히려 실적 발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실적 발표하는 거는 10월 말 정도 이런 부분 나오고 LG엔솔을 실적 발표한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쯤 그때 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반 정도 후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9월 중순 이후에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보수적으로 LG엔솔 이후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10월 초나 중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마음고생이 상당히 크실 텐데요. 하여튼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 잘 취합하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에 맞는 그리고 공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런 거 잘 세우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고 선생 박창윤 대표. 오늘 좀 희망적이고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으면 제가 좀 더 고 선생으로서 이제 이쁨 받았을 텐데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겁고요. 다만 2차 전지가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이니만큼 좀 빠르게 이렇게 반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9월 달에 의미 있는 반전, 그러니까 실적 발표 네. 딱 나오기 전에 의미 있는 반전을 한다. 네네.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살이 쪄야 되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단계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얼굴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전에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같이 여기 얼굴 보고 이제 소원 빌라고 제가 이렇게 꽃받침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표정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대표님이. 아니. 난 급격히 안 좋아지셨는데. 딴 거 보느라. 네. 여튼 제가 뭐 공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 즉 금리가 그동안 인상을 했다가 보정을 했다가 이제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는 즈음에 분명히 시장에서 하나의 큰 변화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 변화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주도는 좀 2차 전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 아래층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갑시다. 저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 층간 소음이 요새 되게 무서운 거거든. 아, 그래요? 아, 여기 좋은 데 아니었나요? 자, 수고하신 우리 박창윤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